네, 반갑습니다. 전문가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 10월 14일이네요. 수요일 공개방송을 간단히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방송이 언제였죠? 지난주 수요일날 이날이네요. 네, 이날 어,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 날이네요. 그래서 이때 제가 방송을 돌려보니까 큰 관점에서의 전략은 제가 이때랑 계속 비슷해요. 큰 관점에서는 제가 올 하반기 전략 어떻게 가고 있어요? 박스권이다. 네, 올 하반기를 박스권으로 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틀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점이 여기 이렇게 완전히 뭐 자로 잰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가지는 않을 수 있겠죠. 이렇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략적인 느낌을 이런 궤적으로 보면 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린 게 아니고 이때부터 드렸어요. 이때부터도 장 빠지지만 이거 이렇게 여기서 빠져서 하락장 가는 거 아니다. 다시 이런 자리에서 밀리면 다시 반등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말에 이렇게 하락할 때 이때 좀 굉장히 무서운 장세였거든요.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 여기서 누군가 혹자는 뭐 주식을 팔아야 된다,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니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뭐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딱 여기를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2250 이하도 살짝은 열어둬야 되겠지만 아니 그래 봐야 여기서 2270이나 2250이나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냐. 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이득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매수 또는 보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진짜로 시장은 올라왔고 또 여기서는 또 꺾일랑 말랑 하고 있어요. 제가 월요일날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시황을 매일 올려드리는데 마감 시황에서 월요일날입니다. 여기 분명히 적어드렸어요. 자, 상황에 따라 뉴스나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 2300 이하권은 분할 매수, 올 하반기 2400 위에서는 서서히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 이런 걸 얘기를 제가 자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2400 이하 이상에서는 매도, 2300 이하에서는 매수. 그러니까 박스권 이렇게 보니까 네, 이렇게 대략 보니까 여기 위에서는 매도다, 여기 위에서는 분할 매도다, 그리고 여기 이하에서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얼마가 저점이다라는 거를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2300 이하, 2400 이상 이렇게 나눠 두고 보면은 그 위에 약간의 이런 오차들, 그 이하의 약간 오차들은 뭐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보는데, 자, 일단 이번 주 코스에서 보시면 2400 위로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는데 이런 고점, 이런 자리까지 또 뭐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꺾였습니다. 한번. 네, 꺾였는데 이게 이제 다시 바로 요 밑으로 오려고 꺾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 다시 가려고 꺾인 건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오늘 하루 흐름만 가지고 오늘 사실은 5일선 이탈이 나왔거든요. 5일선 이탈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기 조정의 시그널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이 하락한다면 오늘 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장이 하락을 해버린다면 이날 팔았어야 되네 라고 우리가 지나고 나서 해석할 수가 있는 날입니다. 5일선 이탈 음봉이기 때문에. 근데 5일선 이탈이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아니죠. 여기서도 이탈했으니까 이탈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딱딱 이렇게 뭐 빠지고 올라간다 아니면 뭐 다시 더 빠진다 이거를 우리가 예언하자는 게 아니고요. 너프하게 보세요. 이거 올라가면 만약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주식을 막 사가지고 여기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주식 몰빵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주식을 더 줄이면 돼요. 여기서 매도예요, 매도. 내려오면 매수하면 되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면 매도해라, 내려오면 매수해라.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주식을 보유를 일부 주식을 비중을 보유하지만 일부 현금 비중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현재 자리는 주식도 일부 갖고 있어야 되지만 현금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장이 올라갈 거야. 주식 100%. 아니야. 지금은 장이 하락할 거야. 현금 100%.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야.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올 하반기 코스피 고점 얼마? 저점 얼마? 뭐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고점 저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략적인 이런 어떤 박스권 밴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분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오늘 VIP에서는 이런 데서는 주식 비중 확대를 했어요. 이거 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300 초반부터 2300 이하는 주식 비중 확대, 오히려 추가 매수 현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일부 주식 비중 축소도 했고요. 오늘 주식 비중 축소를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5일선이 깨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24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자 하고, 뭐 다시 만약에 내일 이렇게 돌려 나온다 그러면 조금 주식을 다시 확대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다시 이렇게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노리기 위한 매매는 내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금이 있으니까 사면 되잖아요 또. 근데 만약에 장이 더 빠진다, 이렇게 더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배수하면 되지 또. 오늘 주식 비중 축소해서 현금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내려오면은 사면 돼요. 더 내려오면 더 사면 돼요. 그런 식으로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주식 현금 비중이 한 5대5 되거든요. 오늘 원래 한 7대 3에서 8대 2 정도 됐다가 오늘 좀 줄였어요. 그래서 5대5 정도인데 만약에 내려온다, 다시 이런 데 내려온다, 그럼 다시 8대 2 더 내려온다, 그럼 9대 1, 뭐 주식 10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또 올라가면 또 축소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시장이 다시 내일 또 이렇게 터닝해서 올라간다, 또는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내일 하루 더 빠져요. 내일 하루 더 빠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후반 금요일 또 다음 주에 돌린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주식을 또 살짝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더 위로 올라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또 축소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정확하게 이 궤적을 이렇게 갈지 뭐 이렇게 갈지 이거를 다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참고해서 이렇게 좀 너무 막 예언하다시피 내일 오를 거야 내릴 거야를 맞춰가지고 막 적중하다시피 도박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2400 위는 분할 매도, 2300 전후 이하는 분할 매수,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최근의 시장의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요즘에 미증시가 굉장히 강하죠. 요즘에 미증시 나스닥 지수는 지금 굉장히 이때는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그 하락폭을 다 만회해버렸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S&P 500도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다우도 그렇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시간 미선물이 또 상승 중입니다. 0.4% 정도. 여기 넘어갈 수도 있을 듯한 모양인데요. 왜 우리 시장은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강한데도 먼저 고꾸라지면서 힘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도 있죠.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피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지금 정부 당국에서 뭐 살짝 검토를 해보겠다, 뭐 약간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뭐 글쎄요, 뭐 크게 기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약간 유예나 약간 뭐 완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전면적인 폐지나 뭐 큰 폭의 변화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크든 작든 연말 이 대주주 기피를
하기 위한 어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추리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를 보면은 그 다음에 지금 기관들도 굉장히 수급이 안 좋아요. 기관도. 그러니까 기관이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매도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외국인보다 매도를 많이 해요. 기관의 문제는 뭡니까? 이 투신. 우리가 이 동학개미라고 해서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지금 개인들의 자금이 엄청 많은데 그 자금이 결국에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뭐 온 자금도 있겠지만 펀드를 환매해서 기관에 맡긴 돈을 찾아와서 직접 투자하겠다고 뛰어드는 돈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신권, 이 기관 쪽에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는 이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예요. 지금 계속. 뭐 하루 이틀 아닙니다. 계속 매도죠. 사모펀드도 요즘 말이 많죠? 요즘 뭐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워낙에 뭐 비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혼자 하겠다, 내 스스로 하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수급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인출되니까 이 기관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돈을 달라는데 매도해서 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관의 매도에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은 요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뺀 돈을 개인이 직접 투자로 사면 뭐 쌤쌤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르죠. 왜냐하면 기관이나 이런 쪽은 좀 조직적으로 좀 뭐랄까요? 좀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매수를 하는데 반해서 개인들은 완전히 각계 전투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해줘도 보세요.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줘도 지수가 잘 못 올라가잖아요. 개인들이 매수해줘도 못 올라가. 개인들은 시장을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힘은 약해요. 이때는 워낙에 쌌으니까 이제 그런 게 먹혔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이끌어서 장을 뭐 끌고 간다? 그거는 힘들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시장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도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원인에는 일단은 아까 제가 미증시 봤지만 미증시가 강하게 올라온 건 좋은데 지금 이걸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전고점 저항이란 말이죠. 누가 봐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야 이게 또 걸리는 자리 아니야?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좀 손이 빠르고 눈치 빠르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이 투자자들은 미국이 고점 우려가 있는 자리네? 미리 팔아야지. 나는 미리 팔고 떠야지. 이런 어떤 좀 대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에 더 민감하고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아졌어. 그 전에 이때만 해도 이때는 이제 뭐 악재가 나와도 금방 회복되고 좋은 호재 나오면은 바로바로 반영해서 호재를 이렇게 인식시켜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시즌 요즘 보고 계시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의외로. LG전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물론 그 전에 주가가 이미 좋은 실적이라는 거를 예상해서 선제 반영했다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실적에 이렇게 막 뚜렷하게 패는 걸 보면은 이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 뭐 한 2개월, 3개월 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얘기 나와도 어차피 매도 어떤 차익 실현 이런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오히려 빠집니다. 그 전에 반영됐다 이거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반영이 안 돼요. 물론 뭐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뭐 대세 하락으로 가진 않겠죠. 왔다 갔다 또 차익 실현을 받아내면은 또 돌려낼 수 있는 종목으로 봅니다만. 그다음 최근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한샘 이런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리 반영됐지 않았느냐. 미리 선반영됐다. 근데 아무리 선반영이 됐어도 이 실적이 기대치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뭐 아무리 차익 실현 매물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거는 무슨 실적 쇼크 안 좋게 나오는 흐름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나올 법한 흐름이에요. 장중에 8%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보이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호재가 나와도 호재가 인식이 잘 안 돼요. 호재가 나와도 그걸 오히려 나는 고가 매도 기회로 활용하겠다. 남들이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겠다. 누가? 뭐 개인들이 이렇게 뭐 담합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시세를 만들긴 쉽지 않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메이저들이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어떤 당장 어떤 기대? 시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좀 적어요. 최근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안 가는데 그 뭐가 나와서 가겠습니까? 뭐 저기 저 중소형 테마주 개별주들이야 뭐 그날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 하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중대형주 우리가 매매하는 뭐 실적주, 가치주, 대표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시장이 좀 뭐랄까요? 에너지가 많이 좀 고갈됐구나. 그동안에는 굉장히 좀 파이팅 넘치게 에너지가 좀 넘쳐 보였는데 슬슬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막 호재가 나와도 뚜덕이 패더라. 이거 이제 에너지가 좀 많이 없구나. 이제 좀 쉴 때가 됐구나. 확실히 쉬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느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뭐 차트상 5일선을 깬 부분도 있었고 뭐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면서 좀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장세지 뭐 대세 하락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 큰 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때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본다 그랬죠. 이때도 큰 위기가 왔고 유동성이 강하게 공급이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로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 대세 상승장이 쭉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간 조정.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2차 상승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일단 유동성으로 시세가 먼저 오른 뒤에 이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어떤 글로벌 경기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호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가 실제로 살아나는 그 궤적에 따라서 주가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것 같다면 주가는 미리 오르고 뭘 하는 겁니까? 이 괴리가 너무 벌어지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기간 조정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 호전을 반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거 왜 빠집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나중에 점점 결국에는 다시 좀 이렇게 정체될 거라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들 실적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좋아지다가 나중에 확 좋아지고 나중에 또 꺾여요. 피크를 쳐요. 근데 주가는 미리 피크 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도 그 마찬가지로 보세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막 살아났습니까? 물론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뭐 LG전자, LG화학, 한샘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유독 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다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OECD 주요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1등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이 적어서 1등이에요.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가 적고 거의 피해가 없다. 근데 그건 전체니까. 특정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코로나 국면에서도 성장을 또 하고 있어요. 뭐 2차 전지, 인터넷 이런 쪽은 뭐 코로나랑 상관없이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악화된 어떤 경제나 기업들 실적이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미리 올랐어, 미리. 예? 미리 올랐으니까 이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예,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기간 조정이 필요해서 제가 이때 여기 보여드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구간. 예. 이번에도 저는 대세 상승 국면의 전반전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반전에서 이제 후반전 가기 전에 나타나는 기간 조정이다. 예. 이 과정이다. 이 과정.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러니까 뭐 빠르면 올 연말 연초 부터 시작된 내년에는 시장이 저는 이제 정고점 트라이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600선을 돌파해서 코스피 신고가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내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매수다. 네, 여러분 내려오면 매수입니다. 내려오면 매수인데 올라가면 매도란 얘기예요. 아니 올라가면 왜 매도합니까? 앞으로 간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더 간다고 했는데 왜 올라가면 굳이 매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설명드리자면 상승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장이 바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조금 더 조정이 있어야 돼. 아직은 조정이 충분하지가 않다.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과정들이 소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쉽게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 올라왔다고 해도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100%를 가지는 않겠지만 좀 늘렸다 줄였다는 계속 해야겠지만, 이제 너무 크게 상단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경계를 좀 아직은 해야 된다. 언제까지? 최소 연말까지. 11월, 지금 10월 이제 중순 지나가는데 11월 뭐 12월까지, 12월 초까지는 조금 경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대선 문제도 있죠. 미국 대선은 글쎄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렇게 아주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도 있고요.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고, 뭐 지금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뭐 지지율 많이 앞선다라고 나오지만 지난번 클린턴과 이 트럼프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유리하다는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심지어 지금보다 더 앞섰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에 앞서는 것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이 앞섰어요. 근데 클린턴이 안 되고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 이 역사를 보면은 미국은 4년 중임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대통령이 되면은 한번 또 재선돼서 8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8년을 못하고 4년 만에 끝난 대통령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정말 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편이에요, 미국은. 물론 이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뭐 많이 갈리죠. 아주 안 좋은 평가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이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제의 바로미터는 뭐예요? 주가 지수잖아요. 나스닥 S&P 500 지수를 보면 사상 신고가란 말이죠. 미국이란 나라는 이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제 논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좋고 주가가 좋은데 대통령이 연임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과거에. 그 외에 다른 변수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코로나 변수라든지 뭐 트럼프의 어떤 뭐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것도 속단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모르죠 누가 될지. 근데 누가 되든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상승장이 예정되어 있던 시장이 하락장으로 바뀐다, 그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장세가 바뀐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순간적으로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2, 3일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어떤 뭐 불확실성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게 큰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나 종목들은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각 대통령마다 주력으로 미는 정책과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투자 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시황에서는 뭐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 미국 대선 때문에 한번 시장이 뭐 하루 이틀 정도 출렁출렁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한 2, 3주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항상 열어둬야 돼요.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야죠, 그죠?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지켜보세요. 저희는 이제 5대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과 주식이 5대5가 있으면 참 좋은 게,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내려오면은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서는요, 크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지난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세요.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결과를 다 지나고 나면 보이죠. 1차 상승하고 왔다 갔다 출렁출렁 기간 조정 소화하고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초보들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뭐 이런 걸 꿈꾸겠죠. 다시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연히 그거 좋죠. 좋은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정확하게 맞추겠다가 아니고, 올라가면 분할 매도,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인데, 그 애매한 중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애매한 중간, 이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긴, 주식과 현금 비중을 적절히 갖고 있으면 돼요. 뭐 5대5, 6대4 이렇게 갖고 있으면 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오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이걸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자리는 다시 보세요. 주식을 다 팔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주식을 막 사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반반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뭐 아주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로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막상 이 실전에 들어가면 잘 이게 결단이 안 돼. 이것도 팔기 아깝고, 저것도 팔기 아깝고, 네? 매도를 못해요. 잘. 또 막상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면 분명히 사라고 했는데, 못 사겠어. 무서워. 못 사겠어. 막 겁나가지고 오히려 팔려 그래. 여기서는 팔던 거를 주저하던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거 팔아야 되나? 더 내려가면 이거 팔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헤매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계속 또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 연말 되면은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VIP 중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중대형주로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은 아예 한 종목도 없이 그냥 다 매도했어요. 이제 코스닥 종목 없습니다. 중소형주도 없습니다. 다 대형주 위주로만. 뭐 대형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안정적이죠. 예. 대신에 뭐 아주 고수익 뭐 초급등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저는 이런 장세에서는 이런 장세에서는 뭐 초급등을 바라고 매매하는 게 애초에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차분히 준비해서 차분히 대형주 위주로 좀 주력주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면 매집이 잘 되고요. 그리고 뭐 크게 리스크 없어요. 손실도 크게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그 다음 파동에서 수익을 또 많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준비를. 대신에 좀 올라오면 줄여주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대형주, 중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체감이 요즘에 지수가 물론 뭐 조금 요즘에 흔들리긴 했는데 지수 대비해서 체감이 안 좋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잘 안 나고 어렵지?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안 빠져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빠지고 오르면서 지수가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이죠? 삼성전자 1등이고 하이닉스 2등입니다. 이 2등 시가총액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수가 빠졌다.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시가총액 6등. 시가총액 6등 있어요 또. 6등 누구예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야, 삼성전자는 우선주도 시가총액이 6등이나 해요. 현대자동차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가총액이 더 커요. 아무튼 이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를 급등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빠졌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다른 쪽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확률적으로 지난주 이번주에 지수보다 체감이 안 좋다. 뭔가 다른 게 많이 빠졌다. 그거 뭡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최근에 네이버가 좀 어렵죠. LG화학 최근에 좀 빠졌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도 최근에 좀 흔들렸고, 이런 종목들 흔들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봅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만약에 사야 된다면, 이거는 저는 매력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력이 없다고 봐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계속 비중 축소 관점이고요. 내려오면 괜찮아.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은 매수 자리 여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자리부터는 오히려 저는 매도. 하이닉스도 현재 자리 위부터는 저는 좀 매도. 매도 후 다시 좀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랑 같은 템포로 움직이는 편이니까 얘도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근데 반면에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오히려 좀 쉬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대비. 이런 거는 물론 뭐 지금이 딱 최저점은 아닐 수 있지만 지수가 빠지면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또 대신해서 앞으로 시장을 다시 받쳐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존 주도주들이죠. 또 뭐예요? 뭐 LG화학, 삼성 SDI도 마찬가지. LG화학, 삼성 SDI도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 삼성 SDI도 내려오면 매수 관점. 지금 조금 애매하고요. 다시 내려와 준다면 또 매수 관점이지 뭐. 그다음 자동차 이런 쪽도 여기 좀 위험하다고 했죠. 좀 매력 없다고 했죠. 위에는 다시 내려오면 이런 자리 매수 관점이에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리 지금 좀 위험하고 내려오면은 또 매수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걸 사고 내려간 걸 파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박스권 장세잖아. 여러분, 박스권 장세에서는 올라간 거를 팔고 내려간 거 사야 돼요. 강세장에서는 올라가는 걸 사야 돼. 강세장에서는 내려가고 막 힘이 없는 건 빨리 팔고 올라가는 것 쪽에 빨리 붙어서 주도주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게 강세장입니다. 근데 박스권장은 그렇게 하면은 고점에서 물리고 저점에서 털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지금 반대로 좀 조정시 매수, 반등시 매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종목도 이미 올라간 종목은 좀 매도, 좀 눌리는 종목은 매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는 당분간 조심하자. 대형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방송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